저희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없어질 수 없어요. 지불 조정을 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에 저희가 없어도 이 고객님 다 해드리고 저희가 부상권을 받아요, 청구를. 고객님이 만약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거기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증명이 안 되나요, 고객님? 그냥 모르시잖아요. 돼요. LG 고객님께 전화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여기 성질될까라고 하시면 어차피 고객님은 그거 수납 잡으시고 LG가 그냥 그거에 대한 돈을 저희 쪽에서 무조건 청구를 당해요. 근데 못 믿으시죠? 할부가 다 종료가 되고 나머지 1년 정도에서는 종료 시점에서 그 할부가 없어진다. 네, 없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객님께서 안내받았던 고객 내용이랑 실제로 이게 그 처리되는 방식이랑 전혀 고객 다른 내용이라서 고객님께서 지금 못 믿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합의서를 작성해드릴게요. 고객님한테 오해를 해드린 부분이 있나요? 설명서를 봤을 때? 고객님도 시간 소비하시는 거고 처리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했던 성진아라 사기를 알려드리면서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진아라를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고 4일 만에 개통 철회를 하고 선납 대금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폰 잘 알은 아닙니다. 2020년에 구매한 폰을 지금까지 사용해왔고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도 10년은 더 쓸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앱이 꺼지거나 전화도 끊기고 배터리도 제 기능을 잃고 화면에는 녹색 세로줄까지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기존의 기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소한 호갱은 당하지 말아야지 싶은 마음에 휴대폰 성지에 서사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성진아라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우선 가입을 하고 가입 인사, 댓글 같은 주어진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나니까 등업이 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단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출고가 169만원 하는 갤럭시 S24 울트라를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과 직장과 가까운 성지들을 찾았고 시세표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천천히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세표에 따르면 출고가가 169만원 하는 기기를 6개월간 그들이 제한하는 요금제만 잠깐 유지하면 공시지원금 50만원과 그들이 제공하는 보조금 70만원으로 인해서 49만원만 일시납하면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조건으로 내건 일시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까지 고려하면서 득실을 따져봤고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시세표대로만 가입을 하면 절대 호갱은 당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7월 26일 성진아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시세표를 카톡방에 올려서 문의를 했더니 문의에 대한 답은 해주지 않으면서 채팅방에서 계속 시세표를 지워달라고 삭제해달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상담은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았고 금액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며 삭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그 채팅방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랑 상담사 딱 둘만 있는 1대1 채팅방이었습니다. 둘만 있는 채팅방에서 왜 이렇게까지 보안을 철저히 하지 싶은 마음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성진아라 상담원이 묻기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으면서 혹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신분증과 명함을 꼭 지참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동행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은 방통위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까다롭게 굴어서 가지 말까 하다가도 10만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간만 유지를 하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보조금 7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49만원만 일시납을 하면 169만원짜리 기기를 득템한다 라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워도 맞춰줘야겠다 싶었어요. 7월 27일 남자친구와 함께 결국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은 좀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오픈된 매장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지하 창고 같은 곳에 책상만 3개 정도 놓여있었고 벽에 3가지 통신사 로고가 붙어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원은 유리문을 닫으면서 입장하시기 전에 성진아라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을 나가게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저의 남자친구와 제가 가지고 있는 폰 전원을 모두 꺼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당황스럽게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방통위 단속기간이라서 녹취를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명함과 신분증을 요청했고 꼼꼼히 대조하면서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겨우 입장했고 드디어 책상에 앉아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단말기 할부금과 선택 약정을 언급하길래 저는 선택 약정이 아닌 공시지원금으로 하고 잔여 금액은 일시납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단속기간이라면서 공시지원금은 지금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질을 봐도 공시지원금으로는 지금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택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 약정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출고가 169만 8,400원에 대한 기기에 대한 단말기 대금으로 24개월 동안 26,070원씩만 내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는 선택 약정을 통해서 할인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지불할 부담금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저는 당연히 그렇다면 단말기 대금과 선택 약정이 서로 상쇄되면서 49만원의 기기값만 지불하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계산이 빠른 분들은 아니 어떻게 성금 49만원을 내가 냈더라도 그만큼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건가?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입장을 하면서 휴대폰을 모두 꺼버린 상태였고 모든 것을 암산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휴대폰을 끄게 만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방통위 핑계를 대면서 계산을 쉽게 못하게 하고 불안전 판매를 대놓고 하는 것을 저희가 혹시라도 녹취를 할까봐 막으려고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마 단말기 대금의 할부 기간을 속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24개월 이후에 약정이 종료가 되고 다시 기기 교체를 하러 저희한테 오면 통신사 유예 할부금인 30만 2,666원을 전액 할인 수납 적용해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이? 난생 처음 들어본 제도에 이런 게 있냐 라고 하면서 다시 물었더니 마치 자기네들 프로모션 정책인 것처럼 특별히 제안해드리는 것처럼 설명해줬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때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딜 가나 프로모션 같은 건 있으니까요. 이후에 부가 서비스 6가지를 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놀래서 아니 6가지나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라고 했더니 너무 많죠. 선택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가 서비스 매달 6가지로 6개월 동안 매월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부가 서비스를 매달 2가지로 10만원을 선납을 하고 3개월 동안 매월 18,300원의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하길래 저희는 당연히 두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됐고 10만원을 선납을 하고 부가 서비스는 결국 2가지만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나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자체도 선납을 최대한 유도했던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당일날 개통한 후에 새 폰을 받고 집에서 통신사 어플을 통해서 가입된 사항들을 꼼꼼히 쳐다보는데 오잉? 단말기 할부 대금이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다시 계산기를 그때부터 두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는 전혀 저렴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기기값을 사실상 거의 다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쯤 갑자기 30만 2,666원이라는 숫자가 떠올라서 다음날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됐고 다행히 주말인데도 그들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몰래 녹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36개월 할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어제 설명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 숫자는 통신사 유예 할부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통신사 유예 할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통신사 단말기 상환 횟수가 36회차 즉 36개월이며 24개월 동안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가 되는 것이고 24개월 동안 선택 약정을 받으면서 이 금액이 상쇄되는데 나머지 12회차는 2년 약정이 종결된 후에 핸드폰 기기 교체나 약정 연장 시에 통신사 유예 할부금인 30만 2,666원은 2년 후에 전액 할인 수납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나중에 통신사 유예 할부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들에게 오면 된대요. 아니 그러면 휴대폰 대리점인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대리점이 없어지더라도 통신사에서 이를 지급을 해주는 것이며 지급한 후에 통신사가 자기네 대리점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녹취가 되어 있거든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개인 하닥선을 작성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없을 수 없어요. 아니 지급 보증을 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에 저희가 없어도 미리 고객님 다 해드리고 저희가 구상권을 받아요. 청구를. 고객님이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이유는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담임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증명이 안 되나요? 모르시죠? 돼요. LG 고객님한테 전화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고객님이 그거 수납 잡으시고 LG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금액을 저희 쪽에서 무조건 청구를 당해요.
근데 못 믿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지원금을 제공해서 녹취를 막으려고 휴대폰을 꺼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러한 사기 수법을 들키지 않으려고 녹취를 확실히 막으려고 휴대폰을 끄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주말이라서 오늘 확인도 불가하고 그 프로그램이 유효한 것인지도 믿을 수가 없으니 그냥 철회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판매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니 왜 불가능하죠? 라고 했더니 이미 하루가 지났고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할부거래법 8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단순 변심 개통 철회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7일 이내에 우리는 이를 요청을 해야 했고 만일 이러한 철회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쎄한 느낌이 들면 내용 증명을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에 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로 한부, 판매처로 한부, 중간에 낀 브로커 한부 이렇게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저희는 매장을 나오게 되었고 저희는 통신사에 문의가 가능한 월요일 오전 9시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우선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통신사 유예 할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반드시 철회 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 9시가 되었고 통신사에 전화했습니다. 통신사 유예 할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들이 네. 그래서 단말기 할부금 24개월 동안 청구하는 것처럼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문서도 저한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개통이 되고 보니까는 36회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보면 뭐가 놓친 게 있었나 싶어서 그때서야 막 봤더니 통신사 단말 상환해주고 나중에 다시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36회차라고 하면서 통신사 유예 할부금이 이게 12회차의 금액이 총 30만 2,666원이더라고요. 저희는 할부가 다 종료가 되고 나머지 네. 1년 정도에서는 종료 시점에서 그 할부가 네. 없어진다. 네, 없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들한테 오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럼 휴대폰 대리점이라는 건 사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 사실 그때도 대리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리점이라는 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사라지더라도 이거는 LG에서 지급을 보증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LG가 우리 쪽 이거를 없애주고 자기네들 대리점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그렇구나 하고 나왔는데 일단 저도 LG 쪽에 확인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게 그러셨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상담사분께서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건 24개월 이후에 이게 보장이 된다라는 것도 확답 못 받고 그게 뭐 서류상에 뭐 따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고객 신뢰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제도는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였습니다. 불안전 판매 사기 거래에 당했음을 통신사에 알렸고 개통 처리를 요청했죠. 또한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 대리점, 판매점, 통신사의 사업자 번호, 성명, 연락처 같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충분히 고객님께서 안내받았던 고객 내용이랑 실제로 이게 그 처리되는 방식이랑 전혀 고객 다른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 해당 건에서는 뭐 대리점에다가 저희가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서 이제 처리되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지금 제가 확인하고 또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통신사도 충분히 저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 상황이었고 특히 매니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기기값을 넘치게 주고 샀다거나 기기를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 같은 엄청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지라는 이름을 걸고 마치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녹취도 사진도 찍을 수 없게 휴대폰을 꺼버리고 증거가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하에 오히려 각종 수법으로 통신사도 모르는 통신사가 보증해주는 제도인 것 마냥 있지도 않은 제도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할부기간과 할부 대금까지 속여서 가입을 시킨 이 모든 거래 행위가 괘씸해서 저는 철회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마지막에라도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고 철회를 순순히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다시 또 구매를 하러 다니는 행위 자체가 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철회를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못 믿는 거잖아요. 사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객님께서 지금 못 믿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합의서를 작성해드릴게요. 철회는 고객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고객님한테 오한내를 해드린 부분이 있나요? 설명서를 봤을 때? 철회는 안 돼요, 고객님. 제가 오한내 해드린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님도 시간 소비하시는 거고 철회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전화를 끝으로 저는 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하면서 해당 대리점에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폰 성지가 아닙니다. 정말 사기를 치지 않고 오랜 당구를 모으고자 노력하는 성지도 어딘가에 전국에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모든 성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많은 성지들이 막상 찾아가 보면 시세표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제휴카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여타 대리점들이 사기쳤던 수법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같이 늦게서야 구매자가 알게 되더라도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그냥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실상 판매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들을 사전에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폰 가격이 고가인 만큼 구매를 하시기 전에 판매자가 쉽게 전화를 칠 수 없도록 반드시 많은 공부를 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통위 단속을 언급을 하면서 마치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녹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녹취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언급은 변명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철회를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로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실물을 들고 직접 가시길 바랍니다. 눈앞에서 파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함께 확인을 해야 또다시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